이중매매에서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 막 이래서 소유권 명의 이전해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이죠. 그럼 이행불능이 생기는 거죠. 뭐 당연한데 이중매매는 하여튼 이행불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를 보자면 사실 무자력은 일단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중매매가 됐는데 엄마야?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1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시 제2매매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등기부에서 C가 등기가 되는 순간 여기가 불능 이슈다. 이행 불능이다. 그리고 얘가 뭐 위조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잘못이죠. 팔아놓고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받은 상태가 왜 전제로 돼 있는 거죠? 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뭐 해약금 해제로 얘가 벗어나고 이렇게 팔아도 되니까. 그러면 해약금 해제로 정당하게 벗어나면은 이게 계약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보통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 이행불능이 발생한다.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뭐 설명하기에도 너무 기본적이어서. 자, 그러나 그 밑에 줄 보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들으셔야 돼요. 제2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거고 그래서 제2매수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원인 무효 아닙니까? 그 계약의 등기의 원인이 무효고 그러니까 등기는 원인 무효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1매수는 여기서 무슨 이슈가 나와요? 채권자 대위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민총 시간에 배우겠죠. 103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권자 대위에서도 또 잠깐 나오겠지만 자, 다음 12쪽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지저분한 애들이 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앨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매도인이 변제 자력이 없어서 얘들을 없앨 수 없다면 이행불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매매 목적물에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잔금길이 지금 다 됐는데 나는 잔금을 들고 갔는데 소유권 등기를 해줬어 나한테.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가압류를 안 없애준 거예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다 이겁니다. 여기서 불완전 이행을 생각하셨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행지체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왜 이행지체죠? 동시행 관계인데 나는 잔금을 줬는데 혹은 뭐 주려고 했는데 소유권 등기 해줬잖아. 아니지. 가압류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 전 등기를 해줘야지. 그럼 얘가 의무를 다 안 한 거니까 지금 쟤는 이행지체에 빠진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제하면 돼요? 바로 해제는 안 돼요.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이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이행지체라고 하고 544조 해제라고 쓴다든지 뭐 최고 필요하다. 해제하려면 최고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실제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제가 실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읽었던 이중매매 같은 건 참 별표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이중매매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별표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너무나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별표하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에서는 두 번째 판례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주의라고 좀 써놓으세요. 미등기 전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전등 청구권. 이상하네. 매도인의 소유권 전등 청구권이 있어요? 미등기 전매니까 나의 매도인이 사와서 나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유등 청구권을 누군가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게요? 나의 매도인의 금전채권자겠죠. 우리 매도인이 가진 게 없으니까 원매도인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을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매도인이 무자력이면 소유등 청구권 가압류를 못 풀면 등기를 못하면 나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불능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막 회독을 하죠. 살짝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별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주의라고 쓰면 본인이 읽어보겠죠. 그죠?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실수할 만한 판례는 아닌데 매도인의 소유등 청구권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보면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해서 소유등 청구권이 있어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C라는 사람한테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더니 이중매매를 하네요. 얘는 지금 이중매매할 때 무자력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무자력이라고 하든지. 사실 매도인이 무자력인 건 사실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한번 일단 써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B의 입장에서 얘네 둘이 한 제2매매가 사행이라며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이중매매는 그 사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사행위 취소 단원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됩니다. 만들어 본 건데요.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연습용으로. 자, 여길 놓쳤을 수 있겠죠. 이 시점에 A는 이행 불능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부동산 매도인이 지상권만 설정해 주거나 저당권만 설정해 준 불능이 아닌데요. 이걸 다 설정해 주면 아마 판례가 논 걸 밝히지 않았지만 지상권은 용의물권 대표고요. 저당권은 담보물권 대표죠. 그럼 어떤 물건의 사용가치랑 교환가치가 다 나갔기 때문에 불능이 아닌가라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속으로. 그냥 논 것도 없어요. 지저가 나가면 또 하필 또 동일인이었어요. 사실 동일인이라는 거는 이게 저당권자인데 이거 지료 없는 지상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용수익권 없는. 근데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70년대 판례고 사무연수원 요건사실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이 순간 불능이 돼요. 그럼 이 순간에 이 소위등 청구권은 손배채권으로 바뀌어요. 2번 시점에. 손배채권은 아시다시피 금전채권이에요. 그러면 무자력인데 금전채권이 내가 있는데 이걸 팔아넘기면 사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다가 이중매매가 사행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중매매가 사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거의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중매매가 되기 전에 제1매수인이 더 이상 소위등 청구권자가 아니라 금전채권자라는 거죠. 이게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뭐 지상권, 저당권 다 있는 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쓰레기 넘어간 거니까 사행이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저당권이 뭐 1억짜리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다라는 뭐 그런 전제가 있지 않는 이상 저당권, 지상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지상권은 사실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뭐 저당권이 뭐 7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얼마든지 사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상권이 뭐 3천만 원 어쨌든 뭐 그런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파악이 안 된 거라서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만든 문제인데 거기서 다시 응용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지저를 암기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특집으로 만든 거예요. 뭐 내가 찍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